경남도의회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추진하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나서 제2의 무상급식 싸움으로 확산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으로 알려진 튀르키예 히타이트 유물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212점의 유물이 국립기밀박물관에서 국내 첫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녹조재난대책위원회가 낙동강 인근 주민의 몸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대형 어학원 2곳이 돌연 폐업하며 학부모들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가 시끄럽습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인데요. 네,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이 조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목적을 보면 학교와 마을,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던 경상남도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조례는 2021년부터지만 사실상 2016년에서 2017년부터 관련 사업이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특히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를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고 그 중심에 마을학교를 만들어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이 학생들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민들은 학교에서 목공이나 도예, 제빵 등을 배우기도 합니다. 요즘 지역 소멸 문제가 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6월 관련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아예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예산 삭감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적 편향 이런 부분들이 이유였다면 이번에는 부실한 운영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7일 경남도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과 도의회, 지자체가 모여 더 나은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마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번갈아가며 지난주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제2의 무상급식 싸움으로 확산되길 원하지 않는다. 경남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조례 폐지는 당장 멈춰야 한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일까지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의견 접수를 받았는데 이 중 98%가 넘는 11,000여 건이 반대였습니다. 7일 오전 열린 경상남도 교육청 월요 회의에서도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이 지난 10여 년 마을과 학교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 보살피는 노력을 해왔다며 마을과 학교가 협업하며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소집해 조례 폐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우선 오는 10일에는 경남도 의원들이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국내 최초로 김해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철기 문명을 꽃피운 철의 도시 가야에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인데요. 청동은 물론 쐐기 문자와 상형 문자 유물을 통해 3,600년 전 고대인의 삶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듯한 윗부분에 아래는 둥근 비늘 모양의 조각, 비늘 갑옷에 사용된 청동 조각들입니다. 정교한 화살촉부터 도끼, 단도들도 모두 청동으로 제작됐습니다. 3,600년 전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이 만든 무기와 갑옷들로 거푸집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옷을 고정하던 핀과 펜던트, 팔찌 등 장신구를 만들던 기술도 정교합니다. 이런 철기 문명의 강력함으로 히타이트는 함무라비 왕조를 멸망시키며 고대 오리엔트 3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히타이트 문명은 BC 17세기부터 12세기까지 웅성했던 문명이고요. 우리나라에 철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이제 BC 3, 4세기여서 그 철기 문명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야 시기부터 화려하게 꽃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했다는 공식 문서인 점토판, 쐐기 문자가 빼곡한 중앙에는 왕실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또 다른 점토판에는 정화의식과 규범 등이 후르리어와 히타이트어로 번역돼 고대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티르키의 히타이트 국보급 유물 212점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실물 전시를 할 수 없었던 대형 상형 문자 석조물도 최초로 국립기밀박물관팀이 탁본해 전시했습니다. 1000명의 신들의 나라, 법으로 통치했던 히타이트를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올해 그 등재 1주년을 맞아서 기미에서 이런 국제적인 전시를 보여주고 또 앞으로 세계유산으로서 명시를 상부한 진면목을 이 가야의 문물을 또 튀르키예에 가서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티르키예 특별전 히타이트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직접 보기 힘든 히타이트 유산은 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철의 도시 가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통일운동 단체인 경남 결의 하나가 최근 논란인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7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친일 독재 옹호 논란인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가 2025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배포될 9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 1종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경상남도 교육청에도 왜곡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도내 고등학교에 전달해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펼쳐지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 학생 선수 600여 명이 출전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역도와 야구 소프트볼 등 정식 종목 40개, 합기도 등 시범 종목 3개로 모두 43개 종목에 558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역도와 씨름 등에서 많은 학생 선수들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0개 등 모두 103개의 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이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도청을 출발한 성화는 도내 18개 시군 105개 구간 644명의 주자를 거쳐 개회식이 열리는 11일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경기장으로 입장합니다. 앞서 지난 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는 성화 합화식이 열렸습니다. 통영 재승당 호국의 불, 합천 초계대공원 우주의 불, 강화 만이산 화합의 불, 김해 구지봉 가야 문화의 불 모두 4개의 성화입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화합과 변형, 경남의 도약을 기원하며 하나의 성화로 합쳐졌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40여 명 등 2만 8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메달 경쟁을 펼칩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계절을 잊은 더위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었습니다. 평년보다는 엿새가량 늦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설악산 대청봉의 단풍 실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개한 고지대 단풍 현황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보통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뒤에는 전체 산의 80%가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각 명소의 단풍 절정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곳인데요. 설악산의 단풍 절정 10월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17일, 치악산은 23일로 이달 중순이면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북한산은 10월 28일, 월악산도 28일로 이달 말이면 단풍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산과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도 10월 29일에서 30일 정도로 이달 말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은 10월 23일로 예상돼서 주변 지역보다 단풍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장산과 무등산은 다음 달 초 11월 4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되고요. 두륜산은 11월 1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10월 28일로 이달 말에 가야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앞으로의 날씨 그리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보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6개 의대 학생 중 2학기 수업 등록한 학생이 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부산대는 재적생 756명 중 18명이 등록해 등록률은 2.3%였습니다. 동아대학교는 301명 재적생 중 2학기 수업에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통해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3월 수업 복귀 조건으로 휴학을 1년간 승인하고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녹조 재난대책위원회가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몸에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참여자는 낙동강 어민과 인근 거주 농민, 낙동강 보호연구 활동가 등 22명입니다. 이들은 녹조 창궐 12년 동안 정부의 녹조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엎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청문회를 열어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낱낱이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 지역의 대형 어학원 2곳이 돌연 폐합하면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역 어학원 2곳이 할인 행사를 통해 3개월치 수강료를 미리 받은 뒤 돌연 폐업해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학원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3개월치 수강료 80만 원씩을 미리 받았지만 지난 3일 수강생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어학원 운영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원장 2명과 어학원 운영사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새벽 2시쯤 통영시 욕지도 남동쪽 24km 지점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1,900톤급 화물선 A호가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화물선 앞부분 여러 곳에 구멍을 확인하고 공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자력 항해가 가능해진 A호는 해경의 호송을 받으며 부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